자, 이번에는 6번 가겠습니다. 6번. 본문의 txt 4번 컨트롤의 포커스를 가질 수 없도록. 자, 아마 실기 문제, 액세스 실기 문제에서 포커스라는 용어가 나오면 포커스 조금 넓은 의미인데 커스라고 그냥 해석하세요. 네? 우리 알고 있는 커스 깜빡깜빡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 포인트. 그 커스라고 그냥 해석하세요.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제 푸시는데.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앞에 보세요. 제 화면 보세요. 커스가 놓인다라는 건 여기에 깜빡깜빡 거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포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커스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마우스 클릭 방법과 탭키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그래서 txt 4번 컨트롤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갑니다. 요걸 사용 가능이라는 속성 아니요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컨트롤에 포커스를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탭키로도 먹히지 않고 마우스로도 먹히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수정 편집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 9번 문제였나요?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일에 그 탭 정지라는 속성 기타 탭에 가보시면 탭 정지가 기본적으로 예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일에 아니오로 설정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이건 어떻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구분하시라고요. 자, 잠금은 뭐? 커스는 놓을 수는 있으나 수정 편집을 할 수 없다. 그 다음 방금 말 사용 가능 아니오는 커스 자체를 아예 놓을 수가 없다.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커스 자체를 아예 놓을 수 없다. 그 다음 탭 정지 아니오는 반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탭키나 엔터키를 사용했을 때 커스를 놓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우스 클릭 동작으로 커스를 놓을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를 전체 문제를 잘 살펴보시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정답지를 보면 탭 정지 아니오로 설정해 주신 분도 있고 사용 가능 아니오로 설정하는데 이건 엄연히 틀린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 좀 하지 않는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걸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별게 아닌 내용인데 우리들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이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저장, 닫기 작업이 끝나면 이제 페이지 80페이지 여기 있는 문제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섹션 2 폴더 아래에 출제 유형 2 파일, 자, 파일을 여니 뭐밖에 안 보이죠? 폼밖에 보이지 않군요. 머리끌 목록 단추 눌러서 모든 액세스 개체 그러면 폼과 테이블 커리가 연결되어져 있다. 레코드 원본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4개 보겠습니다. 출제 유형 2 파일을 열어 지역 매출 폼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 파일 열었죠? 지역 매출 폼 선택합니다. 자, 구조를 바꾸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 화면에 레코드가 몇 개가 보이죠? 여러 개 보이죠? 그런 구조를 우리는 뭘 한다고요? 연속 폼이라고 그랬습니다. 폼 선택, 속성 시트상의 선택 유형 폼인가 확인하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형식 탭, 구체적으로 기본 보기 속성이라고 그런다. 이걸 연속 폼으로 변경. 나올 수 있는 값은 단일 폼 아니면 연속 폼인데 기본 보기 문제가 10번 나왔으면 9번은 연속 폼이고요. 단일 폼 한두 번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그 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본문의 TXT 판매 수량 항상 컨트롤 이름 확인하세요. 속성 시트 창에서 TXT 판매 수량, TXT 순 매출액, 죄송합니다. TXT 매출액, TXT 순 매출액, 각각 판매량, 매출액, 순 매출액 필드에 바운드 시키시오. TXT 판매 수량 컨트롤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속성 시트에 컨트롤 원본, 목록 단순서 필드를 연결한다. 언바운드 상태에서 판매 수량 필드, 바운드 컨트롤이 되죠. 그러면 필드명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TXT 매출액 컨트롤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 매출액 TXT 순매출액 컨트롤 원본 순매출액 또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다가 들리는데 자, 여러분들 일찍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왜 오늘 수업 왜 똑같이 거의 같은 시간에 시작한 줄 아세요? 분명히 한 10분 차이가 났잖아요. 늦으면 앞에 것 때문에 뒤에 수업 내용을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다린 겁니다. 다른 내용을 하면서. 어찌됐든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되니까.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걸 먼저 한 거라고요, 사실은. 내일부터 늦으시면 저도 이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에 빨리 오세요, 맞춰서. 자, 보면 수업 나 늦게 왔는데 왜 나 수업이 시작이 안 했을까? 아니요, 시작을 한 겁니다. 한 건데 제가 다른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먼저 다뤘을 뿐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다 합격시키려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바운드 컨트롤 작업하신 거, 필드를 연결하는 바운드 컨트롤, 필드 한 개를 연결하는 바운드 컨트롤. 자, 3번 갑니다. 폼 바닥그라이 TXT 판매 횟수 컨트롤에는 매출 횟수 가로 열고 레코드 개수가 표시되어 가시오. 저희가 아까 방금 함수명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죠? 개수 구할 때 원래 집계 함수라고 하는 것들은 필드명을 기본적으로 쓰지만 요 카운터 함수만 별 표시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식 작업을 해야 되니까 컨트롤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 속성에 가서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이꼴 카운트 가로 열고 별 표시 가로 닫고 엔터. 결과는 좀 이따 확인하러 갈게요. 자, 4번 갑니다. 폼 바닥그라이 TXT 매출액 합계 항상 컨트롤 이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TXT 순매출액 합계 컨트롤 이름 확인하셨죠? 매출액 순매출액 필드에 합계를 나타내도록 설정하고 통화 형식을 설정하시오.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나요? 한 개는 수식 작업. 자, TXT 매출액 합계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에 가서 식을 작성한다. 합계 구하는 식이 뭐라고요? sum이다. 그러려면 이 꼴이 필요하다. sum. 대소문자 구분 안 한다. 엔터 치면 앞 글자만 대문자로 바뀐다. 그 다음에 필드명이 와야 된다. 문제에 있는 내용 중에 매출액이란 내용이 보이고요. 이 매출액을 화면상에서 확인해 보니까 매출액 필드명 바운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게 필드명이구나.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하시는 능력 실력까지 그냥 문제 있는 대로 적어도 되겠지만 그냥 저게 매출액이 필드명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자, 엔터. 자, 그 다음 TXT 순 매출액 합계 컨트롤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 속성에 가서 자, 식 작성을 해야 돼. 식 작성 어디 가서 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식 작성해야 된다. 어디 가서? 저기 컨트롤 원본에 가서. 컨트롤 원본은 어디 있죠? 데이터 탭 안에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사용법. 자, 합을 계산하겠다. equal sum. 그리고 필드명은 순 매출액 필드명 가로 닫고 엔터. 엑셀에서 식을 많이 적어보시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봅니다. 근데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바운드 시키라는 이야기. 아니면 계산식 적으라는 이야기. 안 빠지고 거의 나옵니다. 그게 폼이 되든 보고서가 되든 오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 이 두 개의 컨트롤에 대해서 문제 가로 안에 통화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죠. 그러면 떨어져 있는 컨트롤을 선택한다.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를 선택하시고 동일한 컨트롤에 대해서 속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 형식 탭에 형식 속성 목록 단추를 눌러서 통화. 되게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수업 중에 통화 나면 100% 될 겁니다. 자, 5분 갑니다. 본문 컨트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탭 순서 설정하시오. 자, 탭 순서는 일일이 하나하나씩 순서를 설정하기가 속성 값을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 디자인 탭의 탭 순서라고 클릭. 그러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자꾸 옆에 자꾸 제 거 보세요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설명을 한번 제대로 들으시면 상이 틀려집니다. 자, 본문 구역이라고 그랬죠, 위치. 본문 구역에 있는 컨트롤.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문제에 나온 순서가 삼각형에 있는 겁니다. TX 지역 코드, 지역명, 상품명, TX 판매수량, TX 매출액 수, TX 순매출액, TX 수익률. 그러면 TX 지역 코드 선택하시고 컨트롤 선택기 화면 보세요. 이렇게 선택기 클릭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클릭 드래그 선택기 행 선택기 있는 부분 클릭 드래그. 그러면 아마 나머지 내용과 다 맞아 들어갈 겁니다. 이거 하나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야죠. 결과 어떻게 확인하는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6번 갑니다. 본문의 TXT 수익률 컨트롤 찾아 속성 시트 창에서 이름 확인하시고 판매 수량 필드의 값이 필드 계산 단위가 필드니까 필드가 있어야 되겠죠. 필드 값이 20 이상이면 10%, 그 외에는 5%로 표시하도록 설정하고 가로 열고 백분율 형식으로 수점 첫째 자리에 표시할 것 IIF. 자, 조건에 따라 값 표시를 하겠다. 무슨 함수? IIF라고 읽을게요. 수업 중에 IIF. 우리 커리 할 때도 나왔었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 함수니까 수식 작업해야 되겠네요. 컨트롤에서 수식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라고요? 컨트롤 원본 속성이다. 인명안에 컷을 넣고 식을 적어야 되니 이꼴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요한 함수명은 IIF 가로 열고 판매 수량 필드 작업의 단위 필드 단위로 작업입니다. 판매 수량 필드가 조건이 20 이상이면 값을 표시한다. 10% 아니요. 실수값 퍼센트 계산 안 됩니다. 실수값으로 환산, 5% 아니면 5% 표시한다. 0.05로 실수값으로 환산, 가로 닫고 엔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7번은 아까 내가 수업 끝부분 잠깐만요. 이 7번하고 앞에 있는 7번하고 틀린 거 같아요. 다 있죠. 요 7번은 나중에 할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 함수명 이렇게 다뤄드릴 때 수업 초반에 첫째 시간 그 도메인 함수라고 도메인 집계 함수라고 하는 도메인 함수
파트인데 이건 수업 말미에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그때 내용을 보면 압니다. 지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애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 자, 좀 쉽게 해오려고요. 자, 8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폼 바닥글의 왼쪽 하단에 다음 지성의 명령 단출 생성 추가 삽입 만들기. 자, 그러면 명령 단추가 뭐였죠? 이거였죠. 디자인 탭에 컨트롤에 요거 명령 단추라고 표현하는 요게 명령 단추입니다. 클릭. 전개하는 내용이 좀 어려운 관계로 마법사를 직접 쓸 거고요. 삽입하실 때 무슨 동작? 그냥 클릭 동작으로 삽입할게요. 어차피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클릭. 명령 단추 마법사. 자, 나머지 내용 읽겠습니다. 명령 단추를 누르면 마지막 레코드 이동하도록 설정. 컨트롤 이름은 CMD 마지막으로 지정. 자, 이번에는 내용을 보면 폼이 명령 단추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레코드 이동이죠. 크게 보면 그걸 우리가 레코드 탐색, 마지막 레코드 이동이니까 탐색 이동이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 중에 뭐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 다음 단추나 텍스트 입력하는데 문제에 이런 내용 없죠? 우리가 이거 캡션 속성인데 캡션에 대한 이야기 없죠? 없으면 기본값 그림 캡션을 쓰겠다. 기본값 문제도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이름은 CMD 마지막이라고 이름 부여. 자, 그 다음 9번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야 될 문제인데 위치만 크기는 다 맞겠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위치만 조정해 줍시다. 크기는 조정할 거 없으니까. 자, 9번의 내용이 폼 바닥거리 명령 장추들. 자, 명령 단추 4개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화면과 같이 맞춘다. 화면이 한쪽으로 몰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렬, 맞춤, 뭐 위쪽, 왼쪽, 아니면 왼쪽, 위쪽 뭐 하시던. 자, 일단 결과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폼 보기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 처리 안 했군요. 자, 여기 아까 카운트 쓴 거, 합 계산하신 거, 그 다음에 수익률 계산한 부분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제가 문제의 내용을 빠뜨려 버렸군요. 자, 디자인 보기. 자, TX 수익률 선택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5번 문제였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내용 처리 안 했네요. 백분율 형식으로. 자, 형식이네요. 형식 탭에 형식 백분율. 자, 그리고 잠깐만요. 클릭하지 마시고 백분율에 마우스 포인트만 올려두세요. 자, 백분율의 기본 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정수값 표현되어 있고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어 있고 퍼센트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 됐습니까? 이게 기본 꼴입니다.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나타나 있다고요? 둘째 자리. 근데 문제에서 몇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요? 첫째 자리. 그러면 안 맞죠? 소수점 자리 조정하셔야겠네요. 그 기능이 어디 있냐면 밑에 있습니다. 소수 자리수. 이걸 사용자 지정 함수로 처리하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처리하면 지금 이 내용을 원활하게 안 됐어요. 이거 우리 수업 중에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값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한다면 정수값 표현하라면서요. 0. 소점 첫째 자리가 표현하라면서 0. 그다음에 뭐 퍼센트 연산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배열 수식 할 때인가 했잖아요. 이거. 똑같은 내용 이걸 직접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처리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담스러우면 이제 값을 직접 설정하시고. 자, 그래서 다시 저 혼자만
폼보기에서 결과를 확인하면 여기 정수 소수점, 그 다음 퍼센트 백분율 표시. 자, 요 상태에서 제 화면 봅니다. 지금 제 화면 봅니다. 그리고 제 내용 읽는 거 잘 들으세요. 지역명 필드 얘기네요. 값들 중에 서울 얘기네요. 경우 txt 판매 수량 컨트롤과 일 경우에 txt 컨트롤의 배경색을 녹색으로 구분 짓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조건부 서식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엑셀에도 있었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야 할 대상이 누구죠? 서울이라는 건 조건입니다. 대상이 아니고요. txt 판매 수량, txt 매출액 두 개의 컨트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컨트롤을 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어디에 있냐면 서식에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서식에 조건부 서식. 그리고 저희 서식 규칙에 보시면 다중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개의 컨트롤을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개. 자, 그리고 새 규칙, 그리고 무조건 규칙 유형은 첫 번째 항목을 쓸 겁니다. 그래서 필드의 값이라는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값이 뭐뭐뭐일 때. 근데 저희들은 그냥 시험 준비용으로 무조건 시기라는 방식으로 접근할게요. 시기, 조건식. 그러면 액세스에서 조건은 필드명, 연산자, 커리할 때 보세요. 구조가 필드명, 연산자, 기준값. 그러면 필드명, 지역명, 같다 뭐하고 서울. 그래서 쌍따옴표도 허용되고 헛따옴표도 허용됩니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네요. 쌍따옴표도 가능하고 헛따옴표도 엑셀에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 밑에 봅니다. 시험에 이런 서식 적용합니다. 굵게 그 다음에 기울인 꼴, 밑줄, 배경색, 글꼴색 중에 배경색, 녹색, 목록 단추 눌러서 녹색인 거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확인. 결과 보셔야죠. 홈 탭이나 디자인 탭에서 폼 보기, 결과를 보는 폼 보기. 그러면 서울이, 자, 지역명이 서울인 것에 대해서 판매 수량 컨트롤과 매출액 컨트롤에 녹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자, 11번.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갑니다. 홈 탭에서. 홈 바닥글의 txt 순 매출액 합계 컨트롤 이름 확인하시고 선택.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오. 자,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 속성이죠. 여기를 손질하랍니다. 금액이 1, 2, 3, 4, 5, 6, 7일 경우에 다이아몬드, 공백, 순매출액, 공백, 땡, 콜론, 공백, 숫자 값에 대해서 선단위 구분기호와 원이 표시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백, 다이아몬드, 기호가 표시되도록 하라. 금액이 0일 경우에는 0원이 나타나도록 하라. 그럼 여기에 대한 요 숫자 값에 대한 표시, 이거 표시 형식이죠. 코드가 어떻게 되죠? 이 내용에 대한 코드. 좋아. 샵, 콤마, 샵, 제로. 자, 무슨 함수? 엑셀은 텍스트 함수, 액세스는 포맷 함수. 이게 숫자 값입니다. 이게
순매출액이 합의 숫자값입니다. 포맷 열고 숫자값, 콤마, 표시 형식. 엑셀 시간에 어떻게 가르쳐 드냐고요? 이중 따옴표에 묶어서 검증. 이게 두 겹짜리 그냥 다이아몬드죠. 두 겹짜리 다이아몬드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다이아몬드를 보니까 알아서 판단해서 쓰시고. 그냥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그냥 입력한다. 그 다음 숫자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코드가 샵, 코마, 샵, 제로이다. 공통된 내용은 이중따옴표 원인데 이중따옴표 안 붙인다고 그랬죠. 전체 코드에 이중따옴표 붙인다고 그랬죠. 표시 형식 수업 끝날 때까지 쫓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요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잠깐 대기하시고 요렇게 작성 한번 해보시고 대기. 자, 제 화면 봅니다. 인수의 개수가 맞지 않다고요. 에러 뜹니다. 이렇게. 인수 개수 두 개 맞는데? 포맷, 썸, 순매출액. 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예 이걸 못 받아주군요. 2010 버전에는 이 식의 형태를 일단 받아는 줍니다. 받아는 주는데 결과를 보러 나가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녀석이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 이유는 이 녀석 때문입니다. 이 녀석 때문에. 혹시 우리 지금까지 며칠 동안 액세스를 배우시면서 저 콜론이라는 거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콜론 기호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안 하시는군요. 콜론이라는 거 사용해 보신 적 없어요? 열심히 안 하시는가 봅니다. 응? 계산 필드명 땡땡 기억나세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액세스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왜? 땡땡은 지금 방금 우리 쿼리 작업할 때 뭐 계산 필드 만들 때 사용하는 기호잖아요.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다 보니 이 녀석을 정상적인 문자 형태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가면 이게 제가 사실은 엉망이 되거든요. 과거에는. 지금은 안 받아주니까 그냥 바로 작성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전체가 이중 다운표 처리해야 되는데 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이중 다운표 처리가 아니고 이중 다운표가 두 번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이걸 그냥 일반 기호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약속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먹히네. 그렇죠? 여러분 넘어가죠? 예? 아, 저기 갈아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상적으로 방금 이렇게 처음에 작성했던 이건 에러가 뜹니다.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러가 뜨는 이유는 요것 때문인데 요게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순수하게 문자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로 처리하려면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셔야 이걸 문자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큰일 나 분모가 안 보이네. 자, 폰 보기 마음이 급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상이 나오죠. 에? 자, 근데 되게 어렵죠.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자 다시 수정 상태 갈게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저도 사실은 설명을 해드릴 때 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자 앞에 봅니다. 일단 지우세요. 어디 코딩 작업을 하신 것 뒤에 그 코드 부분 다 지우세요. 콤마 샵 그냥 저 따라오세요. 샵 콤마 샵 제로 물론 이중 따옴표 두 번째 있습니다. 원 그리고 이중 따옴표 그리고 포맷에 대해서 가로닫고 자 그리고 잠깐 대기 여기까지 작성할 수 있겠죠? 지금 요만큼 작성해본 겁니다. 요만큼 그러면 제가 여기 원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여놨거든요. 근데 엔터 쳐서 나가면 자 제 화면 보세요. 이렇게 뭔가 바뀝니다. 이게
원 앞에 이렇게 원화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바뀌는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화면 봅니다. 결과를 볼게요. 그러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고 원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럼 요건 다 맞췄잖아요. 요 부분은 요 가지고. 그러면 앞에 뭐가? 요 문자하고 요 문자만 들어가면 되죠. 저 포맷이라는 내용 안에 세미콜론이 들어가다 보니 그런 거죠.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앞에다가 어떤 문자가 이런 문자가 연결 M% 연산자 앞뒤로 공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끝부분에 연결 이중 따옴표에 공백 기호 다이아몬드 기호. 이런 방식으로도 해도 이 문제는 틀린 게 아닙니다. 기본 그냥 원 뒤에 다이아몬드 쓰면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이거 이제 개념적으로 그냥 접근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거니까 뭐 다른 조합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질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 연산자는 그걸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문제에 특별한 또 제약 조건이 없었잖아요. 기본 M% 기본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폼 보기 하시면 이렇게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이걸 하나 더 외우시는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둘 다 만만치는 않겠죠. 저장 닫기. 교재 102페이지로 갑니다. 자, 파일 바꿀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 입력 및 수정, 섹션 2, 폴드명 사이에 목록 단추 눌러주시고 섹션 4로 갑니다. 섹션 4 그리고 출제 유형 1 열기. 자, 파일을 여니 폼 밖에 보이지 않군요. 자, 탐색장 머리글에 있는 목록 단추 눌러서 모든 액세스 개체로 변경하시고 자, 문제 읽겠습니다. 출제 유형 1 파일을 열어 고객 관리 폼의 본문 영역에 화면과 같이 비디오 대여 현황 폼을 하이폼으로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하이폼이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자, 앞에 봅니다. 용어부터 확인 좀 하고요. 폼 안에 폼이 들어가는 경우. 즉, 자, 고객 관리 폼 디자인 보기를 여시고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내용 설명을 한다고 제가 뭐 컨트롤 사이즈라든지 뭐 문제에서 지시하지 않았는데 뭐 폼의 사이즈라든지 구역의 사이즈 그런 걸 제가 함부로 건드렸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사이즈 조정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고 뭔가 미흡하더라도 그냥 이대로 쓰시는 겁니다. 이 화면 그대로. 자, 그다음 본문 구역의 보니까 요만큼 빈 공간이 보이네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라고요? 비디오 대여 현황 폼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내용은. 그러면 폼 안에 폼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고객 관리 폼이 기본 폼이 됩니다.
그리고 폼 안에 폼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품고 있죠. 그러면 그게 비디오 대여 해당 폼이 하이 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폼 안에 폼이 들어가는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쇼핑몰 사이트에 가셔서 물건을 많이 사시잖아요. 사시면 내가 매월 며칠자부터 매월 며칠자까지 구매한 구매 이력을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날짜 입력하시면. 그러면 날짜를 입력하는 공간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날짜를 입력하고 옆에 뭐 검색이나 이렇게 뭐 찾기 이렇게 하시면 밑에 아래쪽 영역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리스트가 이렇게 뜨죠. 그런 구조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 다닌다 그러면, 학교 다니고 계시니까 학제과 같은 데서 내 성적을 출력할 게 아니라 성적 현황을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러면, 담당자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죠? 학번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물어볼 거라고요. 그러면 뭐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 학번을 입력을 해서 검색 단추를 누르면 밑에 뭐가 뜨죠? 여러분 성적이 이렇게 쭉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기본 폼, 하이 폼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구조를.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위에 상위 기본 폼에 있는 내용이 바뀌어서 하이 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그래서 기본 폼에 있는 게 이제 기본 정보고요. 하이 폼에 있는 게 상세 정보의 구조인데, 그럼 데이터가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 있느냐? 아니요. 두 개의 폼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건 어떻게? 기본적으로 필드와 필드끼리, 아니면 필드와 컨트롤끼리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뭐? 폼과 컨트롤과 컨트롤, 아니면 필드와 필드, 아니면 필드와 컨트롤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실제 자료가 화면에 변화가 보일 거라고요. 큰 개념인 폼이 연결되어져 있다 하에서 그런 데이터를 연결시켜주는 필드를 기본 필드, 하이 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 필드. 항상. 자, 그러면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밑에 가겠습니다. 하이 폼, 하이 보고서 작업은 하이 폼 컨트롤 이름을 대해. 자, 일단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하이 폼, 하이 보고서라는 컨트롤을 삽입해서 작업할 겁니다. 자, 디자인, 자세히 단추 눌러서. 자, 목록 중에 하이 폼, 하이 보고서라고 하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하이 폼, 하이 보고서 컨트롤. 클릭.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 십자 모양의 밑에 보면 컨트롤마다의 아이콘들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 우리가 삽입해야 될 영역에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를 두시고 그냥 클릭 동작 씁니다. 컨트롤 삽입 클릭. 자, 요것도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마법사 단계를 거쳐서 작업을 할게요. 하이폼 마법사를 사용하겠습니다. 하이폼이나 하이 보고서에 사용할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 우리 폼 안에 폼이 들어갈 겁니다. 어떤 폼이? 기존 폼 중에 비디오 대여 현황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선택 다음 버튼 클릭. 자, 기본 폼을 하이 폼으로 연결하는 필드를 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래 목록에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 보실래요? 그림 보실래요? 이게 기본 폼, 하이 폼 연결입니다. 연결할 때 뭐? 폼에 있는 필드, 기본 폼에 있는 필드, 하이 폼에 연결되어 있는 필드를 서로 필드끼리 연결한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목록에서 선택, 고객 아이디를 사용하여 고객의 각 레코드에 대하여 대여 목록을 표시합니다. 이해되세요? 이 내용이 이해되세요? 오늘 처음 본 자료 아닌가요? 에? 그리고 분석도 안 했는데 이거 이해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선택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자, 문제로 돌아갈게요. 두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기본 폼과 하이 폼을 각각 고객 아이디와 전화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셔. 방금 연결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이건 직접 지정입니다. 문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고 왼쪽에 있는 폼이 기본 폼을 이야기합니다. 기본 폼에는 테이블이나 커리가 연결되어 있겠죠. 폼에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근본적으로 테이블이나 커리가 연결되어 있죠. 그럼 테이블 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테이블 커리 안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테이블 커리는
테이블이나 쿼리는 필드가 모여서 구조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폼에 필드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고객 아이디 필드와 하이폼 무슨 필드가? 전화번호 필드가. 개념 잡이. 그래 방금 읽어보셨던 요 내용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실제 문제 주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앞에서처럼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할 수가, 목록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요. 다음. 그리고 하이폼 하이보고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항상 컨트롤이 삽입되면 이름이 부여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에 하이폼 컨트롤의 이름을 대여 현황으로 설정할 것. 대여 공백 현황, 대여 공백 현황. 공백이 들어가는 이름은 잘 없는데 뭐 여기만 비슷하게 있네요. 자, 마침. 자,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예? 한 3번쯤 했으면 대답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컨트롤 삽입하시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문제풀이가 끝나면 위치와 크기 조정, 그림을 보고 이때는 방향키나 컨트롤 방향키를 이용해서 좀 미세하게 조정하시고 그 다음 주어져 있는 영역의 화면에 보이는 사이즈 영역에서만 사이즈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조정. 뭔가 잘못되면 컨트롤 Z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자, 제 화면 봅니다. 사이즈 조정하셨으면 자, 일단 기타 탭에 갑니다. 이름 부여하셨네요. 대여 현황 확인하고 계세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폼 이름을 선택하셨죠? 그게 원본 개체입니다. 비디오 대여 현황. 그 다음 연관성 있는 필드 연결하신 거 기억나세요? 기본 필드, 고객 아이디, 하이 필드 연결. 자, 이걸 수동으로 만약에 작업을 한다면 비디오 현황 여기서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아이디 여기서 선택하셔야 되고. 자, 클릭. 그리고 점점점 표시 보일 겁니다. 이 단추를 작성기 단추라고 합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작성기 단추 클릭. 그러면 이렇게 필드 연결하는 창이 뜹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용하시거나 하이필드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점점점 작성기 단추라고 그럽니다. 작성기 단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느 쪽에 하시든. 그래서 수동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폼 보기. 그러면 지금 커서가 어디서 깜빡깜빡거리면 고객 아이디라고 하는 기본 폼에서 깜빡깜빡거리고요. 그 밑에 있는 이 탐색 단추는 기본 폼에 있는 탐색 단추입니다. 그래서 이동시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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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밑에 있는 정보가 바뀌는 거 보이세요? 위에 게 고객 개인에 대한 기본 정보, 고객이 무슨 비디오를 빌려갔는지 상세 정보,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보기로 잠깐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폼 하이 보고서 컨트롤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여기 삽입되는 게 아니라 텍스트 상자와 같이 레이블 컨트롤도 함께 삽입이 됩니다. 레이블 컨트롤. 그다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예제 파일이 이런 식의 구조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 폼을 선택하라 여기입니다. 클릭. 이 점이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 폼입니다. 하이 폼을 선택하라. 그럼 요 점을 선택하라. 요 부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번 클릭을 하면 이 녀석은 컨트롤을 먼저 선택해 줍니다. 하이폼 하이보고서 컨트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게 하이폼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기본 폼에서 작업해야 할 내용인지 하이폼에서 작업해야 될 내용인지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도 알아두시고. 자, 끝났습니다. 저장, 닫기. 파일 바꿀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출제 유형 2, 열기. 자, 폼밖에 안 보이네요. 모든 액세스 개체로 변경하시고 교재 104페이지 출제 유형 2 파일을 열어 상품 정보 폼의 본문 영역에
학번과 같이 판매 내역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시오. 하이폼 컨트롤 이름은 차일드 판매 내역으로 하이폼 레이블 캡션은 판매 내역으로 설정할 것. 기본 폼과 하이폼을 각각 상품 코드 판매 상품 필드를 기준으로 설정할 것. 자, 앞에 봅니다. 자, 작업을 해야 될 필드명이 판매 내역 폼.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고, 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닫을게요. 다시. 상품 정보 폼.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고. 요 본문의 영역, 현재 사이즈 조정하지 마시고, 현재 보이는 요 영역, 빈 공간 보이시죠? 에 화면과 같이 판매 내역 폼을 하이폼을 추가하시오. 폼 안에 폼을 추가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이폼, 하이보고서 컨트롤을 이용하여. 자, 디자인.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컨트롤의 종류 중에 하이폼, 하이보고서 컨트롤 선택하시고 클릭. 컨트롤 삽입은 어떻게? 그냥 클릭 방식으로 한다. 빈 공간의 좌측 상단쯤에 커서 넣으시고 클릭. 그리고 하이폼, 하이보고서 사용할 데이터는 당연히 폼, 기존에 있던 폼 안에 폼을 넣는다 했으니까 폼 이름이 뭐죠? 첫 번째 상품 위에 판매 내역 폼. 더블 클릭이나 선택, 다운 버튼 클릭. 그 다음 직접 연결할 필드는 직접 지정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에 주어집니다. 필드명은. 두 번째, 상품 코드와 판매 상품 필드. 자, 기본 폼에 있는 상품 코드와 하이 폼에 있는 판매 상품. 다음, 쿼리의 이름은 첫 번째 상품에 있었죠. 차일드 판매 내역. 마침 하시면 하이폼, 하이보고서라는 컨트롤이 삽입이 되면서 뭐도 같이 자 위쪽에 차일드 판매 내역이라는 내용 구조 텍스트가 보일 겁니다. 여기 클릭. 그러면 이렇게 레이블이라고 그러죠. 레이블. 그래서 문제에 이 레이블의 캡션, 겉보기 이름, 단순 텍스트 형식 캡션에 가셔서 판매 내역으로 설정. 차일드 판매 내역이 아니라 판매 내역으로 변경하시고 설정하시고 엔터. 자, 크기와 위치 조정 그림을 보시고 자, 앞에 봅니다. 하이퍼 마이 보고서 기타 탭에 가서 이름 바꿉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서 원본 개체 판매 내역이라는 필드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연결하는 거, 필드 연결하는 거 수동으로 한다면 작성기 단추를 이용해서 기본 필드 입력란에 있는 걸 이용하시거나 하이 필드 연결을 이용하시거나 점점점 작성기 단추가 됐죠. 그 다음에 폼은 근본적으로 테이블이나 쿼리의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라는 개체에 연결되어져 있다. 테이블은 뭐의 모음이라고요? 구조적으로 필드의 모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쿼리도 어찌됐든 필드의 모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 필요하다면 이제 결과도 보시고 아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쳤으니까 자, 작업 끝났으니까 저장 닫기 아니면 닫으면서 저장.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문서, 죄송합니다. 문서 누르시고 크마 1급, 데이터베이스, 이론, 1 DB 구축, 1 DB 구축, 섹션 2, 출제 유형 1. 하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할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교재 23페이지입니다. 뭐 이게 시험 문제라는 게 뭐 돌고 돌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는 자주 나오지 않았던 문제인데 아마 올해부터는 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파일 여셨어요? 자, 여셨으면 자, 거기에 있는 교재만 그냥 23페이지 펼쳐 놓으시고 그냥 제 화면 보시면서 계속 같이 따라오세요. 자, 사항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동아리 테이블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동아리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자, 닫겠습니다. 회원 테이블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 테이블을 열어볼게요. 자, 일을 맡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구조적인 이야기 좀 하죠. 우리가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 가로 방향 레코드라고 그랬잖아요. 이 레코드는 그냥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 레코드인데 구조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텍스트 상자의 모음이라고 구조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모양새, 텍스트 상자나 모양새가 좀 다르긴 하더라도 어쨌든 데이터를 텍스트 상자의 기능은 입력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통 우리가 내용을 보여주거나 입력받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구조죠. 여기가 어찌됐든 엑셀의 셀처럼. 이런 구조,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의 기본적으로 텍스트 상자의 모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엑셀 셀상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각형 형태의 셀에서만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우리 교재에는 없었지만 제가 추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 엑셀이 중요한지를 정말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엑셀에서 다 기본 엑셀의 내용을 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한 수준. 시간이 걸려도 확인하고 갈 겁니다. 왜냐고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유효성 규칙 기억나세요? 검사 규칙이란 거. 뭐 엑세스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 여기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이 있죠. 그때 제가 목록에서 데이터 입력합니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관리부, 영업부, 생산부.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왜 자꾸 기본 이야기를 하고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교재에 없는 걸 자꾸 추가시키는 건 교재에 있는 게 이게 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출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책에서 어떤 걸 담아야 될지 자기네들도 지금 판단 기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올해 문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기본만 넣어놨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우리가 보통 셀 방식은 이렇게 텍스트 구조라면 이런 방식은 이렇게 생긴 건 뭐라 그러죠? 폼에 있는 내용물 컨트롤러 그랬죠. 그럼 이걸 텍스트 상자 컨트롤러 그러면 이건 콤보 상자라고 했잖아. 콤보 상자. CMB 부서명 콤보 상자 코딩할 때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뭐 텍스트 상자 구조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콤보 상자. 잘 생각해 보세요. 회원 가입하실 때 회원 가입하실 때 보셨던 내용들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회원가입할 때 했었던 내용 중에. 아니 지금 인터넷 가면 회원가입을 하시잖아요. 보면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는 입력란에 그냥 입력하잖아요. 생년월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목록 단추 콤보 상자라는 컨트롤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게 별개의 내용이라고 그건 시험이니까 아니요 우리 생활하고 똑같다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흐름이란 걸 이제까지 고민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뭡니까? 데이터의 흐름 하나 추가시켜 놓으면 그게 액세스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걸려도.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텍 상자로 구성이 되지만 여기에 콤보 상자로도 구성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동아리 코드에 1이라는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무것도 갑자기 일을 맡았다니까요. 동아리 코드라는 필드에 1이라는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데리고 회사 생활 못 하겠는데요.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죠. 앞에 1을 입력해 놓은 거 보니까 1을 입력해도 될 것 같네요. 2, 3, 4 이렇게. 5는 입력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이유는 없었어? 아니요. 이제까지 5를 입력할 기회가 있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이건. 5는 물음표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회원 테이블 닫습니다. 이제. 그래서 옆에 보니까 동아리 테이블이 있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열어서 보니까 1, 2, 3, 4만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5는 입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네요. 예? 동아리는 4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방금 동아리 코드를 입력을 할 때, 동아리 1, 2, 3, 4라는 동아리 코드를 해당하군요. 그럼 동아리 코드 여기 있어요. 그럼 동아리 코드를 입력을 할 때,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1, 2, 3, 4라는 목록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년월일을 입력할 때 직접 입력하는 거 말고 선택해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도 실수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예? 그 다음 이항 같은 값이면 여기다가 뭐? 이런 동아리 명도 같이 목록에 나타났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건 데이터 입력을 할 때 이 목록에서 골라서 입력을 하겠다는 거죠. 직접 입력이 아니라 목록에서 골라서 입력하겠다. 그럼 목록에서 고르려면 목록의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콤보 상자라는 구조가 필요하겠죠. 자, 동아리 테이블을 닫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회원 테이블에 갑니다. 디자인 보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동아리 코드의 내용을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콤보 상자 형태로 입력을 지금 현재 텍 상자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뭘로 바꿔놔야 된다고 목록이 나타나는 콤보 상자를 바꿔요. 그걸 어디서 하냐면 조회에 가서 합니다. 조회 탭에 삽니다. 필드 속성 아래에 있는 조회 탭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표시가 텍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콤보 상자로 변경합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갑자기 텍 상자에서 콤보 상자 바꾸니까 갑자기 보이지 않던 속성들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이 속성들은 어느 탭 안에 있는 거라고요? 조회 탭 안에 있는 속성이죠. 23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23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필드 조회 속성.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필드 조회 속성이란 건 콤보 텍 상자에 있던 그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바꿨을 때 나타나는 저 속성을 필드에 대한 조회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 내용은. 자, 그러면 행원본 유형. 우리가 방금 원본, 이건 무슨 게 조회라는 건 뭐래죠? 원하는 정보를 보는 거라 했잖아요. 표시하는 거. 그 목록을 표시할 거잖아요. 목록의 원본이 어디 있다고요? 동아리 테이블에
방금 목록이 동아리 테이블에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럼 가져와 쓰면 되죠. 그 다음 행원본. 실제 동아리 테이블에 있는 내용 다 쓸 거예요. 방금 동아리 코드하고 동아리 명만이 나타나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행원본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오른쪽에 점점점 작성기 단추 보일 겁니다. 클릭 하시면 뭐가 보이죠?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보이세요? 쿼리 디자인 창. 우리 앞에서 하셨던 제가 왜 그래서 쿼리를 먼저 하고 왔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자, 그럼 쿼리 디자인 창에서 테이블 동아리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를 조합한다. 이게 쿼리잖아요. 테이블에서 필드를 조합한다. 그럼 동아리 더블 클릭. 닫기. 그러니까 개념을 빨리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 녀석이 지금 필요한지 이 시점에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를 조합할 거니까. 그래서 동아리 코드 더블 클릭, 동아리명 더블 클릭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 있었으면 좋겠다. 목록으로. 그리고 닫고 나가면 자동 저장이 된다 그랬고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 자, 이런 내용이 나타나면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 무조건 긍정적인 답변하세요. 예. 자, 그리고 제 화면 봅니다. 요 입력란에 뭐가 생겨나 있죠? 쿼리 디자인 작업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쿼리 디자인 작업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셀렉트 문이라는 게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직접 문장을 직접 작성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죠. 자, 그다음 제 화면에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필드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죠. 네? 그래서 나가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 시트 보기 구조가 바뀌면 저장할 건가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동아리 코드에 이렇게 목록이 근데 우리가 지금 필드 두 개를 조합했잖아요. 그럼 두 개가 나타나 있는데 한 개밖에 안 나타나죠. 자, 그 작업을 하러 갑니다. 디자인 보기 이게 전체 설명입니다. 이 설명만 다 들으면 이건 이 내용이 대한 끝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열개수라고 그럽니다. 열개수. 쿼리 디자인에서 조합한 필드의 개수. 밑에 보시면 열개수가 지금 1로 설정되어 있죠. 이게 기본값이거든요. 이걸 두 개의 필드.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필드를 보여주겠다.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이해하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1등산 합쳐서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두 개가 모여서 목록을 지금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저 어떤 목록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데이터가 두 개로 구성된 데이터죠. 저 데이터 두 개가 동시에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해야 됩니다. 목록에서. 어느 쪽을 입력할 겁니까? 1, 2, 3, 4를 입력할 건가? 등산, 스킨, 스쿠버, 인라인 스케이트, 테니스를 입력할 겁니까? 그래서 동아리 코드를 입력할 건가? 동아리 명을 입력할 겁니까? 그건 사용자 마음대로. 그런데 전체의 업무의 흐름상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동아리 코드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럼 방금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러면 방금 셀렉트 문장 즉 쿼리 디자인에서 동아리 코드는 몇 번째 배치하셨죠? 동아리 코드를 몇 번째 배치하셨습니까? 첫 번째. 그래서 바운드열, 저장열이라고 하죠. 바운드. 우리 바운드, 언바운드 기억나세요? 연결 저장. 그래서 이런 개수가 아니고 순번입니다. 개수가 아니고 순서입니다. 순서. 첫 번째 필드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필드. 자, 그 다음 열너비 그리고 이제 다시 나가볼게요. 데이터 시트. 자, 그러면 문제는 자료가 다 보이지 않는 목록 전체의 내용이 한꺼번에 다 보이지 않는다는 화면에.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요 필드의 너비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필드에 영향을 받아서. 요 사이즈 안에 딱 맞춰져요. 근데 실제 내용이 다 나타나려면 뭐 이거보다 좀 크든지 너비보다 뭐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디자인 보기.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밑에 보면 목록의 너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목록의 너비.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테이블 필드의 크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실제 이제 각각의 열 필드가 열 너비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1 세미콜론 3. 자, 우리 폼에서 구역의 높이를 조정할 때 단위가 센티미터입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일괄적으로 센티미터 씁니다. 그럼 1cm, 3cm면 3cm죠. 자, 엔터. 일단 엔터. 그럼 기본 센티미터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 확인하러 갈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
그래서 동아리 코드에 목록 단추 누르면 택 상자 같은 게 콤보 상자 일단 바뀌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1, 3이면 왼쪽 동아리 코드가 지금 그 사이즈, 저 사이즈 1로 본다면, 예? 오른쪽에 있는 동아리명은 저거에 한 3배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대충 한 보더라도 한 2배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이즈가. 그 내용이 다 안 보이죠. 그래서 밑에 뭐가 보입니까? 실제 크기는 4인데, 동아리 코드라는 필드에 영향을 받아서 사이즈가 요만큼밖에, 이게 4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수평 이동 막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디자인 보기. 자, 그러면 저 목록이 다 나타나려면 몇 센치가 돼야 될까요? 목록에 내, 두 개의 데이터가 합쳐진 목록이 화면에 다 보이려면 최소 1, 3을 더하면 4가 되겠죠. 4 이상의 사이즈를 가져가면 되겠죠. 누가? 목록의 너비가 자동이 아니라 4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 구조가 바뀌면 제작을 물어본다. 예,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정상이 다 보이고, 그러면 이제 수평 이동 막대라는 거 안 보이죠? 자, 그러면 화면상에 지금 목록이 몇 개 보입니까, 화면에? 목록은 데이터의 모음이 목록이랬으니까 목록이 지금 4개 보이잖아요. 자, 그럼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 목록의, 화면에 보이는 목록의 개수를 우리는 행수라고 합니다. 행수가 기본값이 16이네요. 그럼 16개를 보여준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실제 원본에 4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확인하기 힘드니까 16 대신에 제가 3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16 대신에 3으로 바꿀게요. 행수. 그리고 결과 확인할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자, 앞에 보세요. 그러면 아까 4개였던 게 16개씩 보여준다 했으니까 그중에 3개만 보여준다 바꿔놓으니까 딱 4개 중에 3개 보여주죠. 한 화면에. 자, 그 다음 이항 같은 값이면 1, 2, 3, 4 위에 저기 제목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코드라는 제목이.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 인라인스케이트, 테니스, 등산과 같은 동아리 명이라는 제목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필드명에 해당되죠. 자, 디자인 보기. 열 이름이라고 합니다. 열 이름을 표시하겠다. 아니요, 숨기겠다. 예, 표시하겠다. 더블 클릭 방식 아시죠? 목록에 값 설정하는 거. 예, 예. 그럼 열 이름을 표시하겠다. 데이터 시트 보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이렇게 이를 제목까지 포함해서 3개의 목록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5라는 값이 입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현재 이 자리에 5라는 값이 입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입력됩니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필기 시험 문제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5라는 값이 입력이 됩니다. 네? 자, 보세요. 방금 제가 5라고 입력했잖아요. 이렇게 선택 안 하고 5라는 값이 입력이 되죠. 빠져나왔습니다. 디자인 보기. 왜?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목록의 값만 허용. 딱 눈에 보이는 그 값만 허용하겠다. 가 아니라 아니오입니다. 즉 목록에 없는 값도 입력을 받아주겠다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기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틀립니다. 그냥. 왜냐고요? 우리는 그냥 목록에 있는 목록 콤보 상자 쓰면 목록에 있는 값만 선택해 쓰는 것처럼 딱 항상 기본 그런 생각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은 기본값이 우리 생각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되게 내기 제일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기시험에. 자, 예. 변경합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예.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자 보세요. 제 화면 보세요. 5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렸죠. 콤보 상자라고 하는 건 콤보가 무슨 뜻이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게임 좋아하지 않아요? 게임 하시지 않으세요? 하잖아요. 그때 콤보 나오지 않아요? 그 콤보가 뭡니까 도대체? 콤보라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쓰고 계시죠?
두 가지 행위가, 두 가지 일이, 두 가지 행위, 두 가지 이상의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나오는 동작을 우리는 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자에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들어가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콤보 피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구조적으로 콤보라는 건 텍 상자하고 우리 밑에 이제 펼치면 목록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중에 목록 상자라고 하는 리스트 박스라고 하는 목록 상자라는 컨트롤도 있습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콤보 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10가지의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요거 가지고 문제 실습을 좀 하고 마무리합시다. 죄송한데 이번 주 3일은 한 40분, 한 50분 정도 선에서 마칠게요. 이게 지금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해둬야 될 것 많고. 자, 이 문제는 집에 가서 복습을 통해서 한번 하시고 전체 내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장 닫기. 죄송합니다. 마무리 좀 하고 갑시다. 자, 파일 바꿀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출제 유형 2. 이게 또 폼에도 나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테이블 아니면 폼에 나오는데 요즘 테이블이 많이 나옵니다. 셀렉트 문장도 있고 해서 조금 다른 내용을 공부하신 다음에 온 겁니다. 교재 28페이지 출제 유형 2 파일을 열어 대여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를 여시고 고객 코드 필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자, 조회 속성이라는 게 화면에 보이려면 해당 고객 필드 선택하시고 밑에 필드 속성에 조회 탭에 갑니다. 텍 상자를 콤보 상자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첫 번째 삼각형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이름 핸드폰을 가져와서 콤보 상자의 형태로 표시되어 설정하시고 그래서 콤보 상자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 콤보 상자에는 목록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목록의 자료는 고객 테이블에 있답니다. 그래서 행원본 테이블 실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쓸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왔을 겁니다. 행원본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점점점 작성기 단축 클릭. 고객 테이블 더블 클릭, 닫기, 고객 아이디, 이름, 핸드폰을 가져와서 콤보 상자의 목록으로 표시할 거다. 자, 그리고 나갑니다. 쿼리 디자인 창 닫겠습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자, 요 방금 읽었던 첫 번째 문제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자, 이거 문제의 명시 안 하거든요. 열 개수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쿼리 디자인에서 조합한 필드의 개수가 방금 몇 개였죠? 3개를 따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 개수 3입니다. 이거 조심하시려고 언제 확인하냐고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한 결과 확인할 때 가서 봅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필드에는 고객 아이디가 저장되도록 하시오. 자, 고객 아이디 필드를 몇 번째 배치하셨죠? 첫 번째 배치하셨죠? 바운드열 저장열이라고 했습니다. 바운드열 저장열 첫 번째 고객 아이디. 이게 고객 아이디 두 번째면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그 다음 고객 아이디 필드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고, 자, 제 화면 봅니다. 3개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게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일단은 이걸 불러와야 되죠. 또 고객 아이디는 또 저장도 해야 되니까. 이걸 애초에 안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끔 한다는 거. 근데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건 이 값을 첫 번째 이 필드 저장하면 가져와서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
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끔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녀석의 사이즈를 안 주면 되죠. 열너비.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시고 열너비. 첫 번째 열너비가 고객 아이디에서 이 녀석 사이즈를 안 주면 되죠. 0, 세미콜론. 그 다음 이름과 핸드폰은 각각 2, 3지 이런 필드를 아까 두 번째 배치하셨거든요. 그럼 여기는 2라고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 영역과 영역 사이의 구분은 액세스나 엑셀은 다 세미콜론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3 이렇게 엔터. 기본 단위 센티미터, 자동적으로 센티미터라는 단어가 생겨날 거다. 목록 너비는, 자, 이게 2열에서 두 번째 열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개수입니다. 두 개의 열이 잘림 없이 나타나는 표시를 설정하시죠. 자, 앞에 봅니다. 자, 제 화면 보세요. 요렇게 지금 두 개의 열이 나와 있긴 한데 화면에 전체적으로 다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평 이동 막대가 보인다는 건.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서 이걸 제대로 정상적으로 다 보게끔 하려면 목록의 너비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최소 0, 2 더하기 2 더하기 3. 그래서 한 5가 돼, 최소 5는 되죠. 되겠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 정확한 값을 줍니다. 5가 5, 6 이렇게. 그 다음 목록값만 입력대로 설정하셔. 이게 기본이 목록값은 허용이 아니오죠. 예로 변경.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 10가지 중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 보기에 보시면 저장하시겠으면 이렇게. 화면에 잘리지 않고 이렇게 내용이 다 나타나죠. 그 다음 30페이지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출제 유형 3, 열기, 파일을 열어 성적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 등급 필드 찾아서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조회 속성이라는 내용은 조회 탭에 있어야 될 거고요. 필드에 대한 조회 속성. 근데 이런 조회 속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려면 텍스트 상자를 뭘로 바꾼다고요? 콤보 상자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콤보 상자. 그러면 나타나는 이 속성을 조회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A, B, C, D, F 각종 목록 나타나셨죠. 자, 여기 그 다음에 목록이 여기가 입력되지 않도록, 자, 이 문제 전체의 내용 중에 테이블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테이블이라는 용어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건 행원본 유형이 테이블이 아니고 값 목록입니다. 값 목록. 목록을 내가 직접 만들어 쓰겠다. 자, 행원본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A. 이건 목록이기 때문에 이중따옴표 안 붙입니다. 쌍따옴표. 구분자 세미콜론 B 세미콜론 C 세미콜론 D 세미콜론 F 그리고 엔터. 그리고 제 화면 보시면 여기 등급이라는 필드에 A, B, C, D, F 보이세요? 이렇게. 이리스나? F 보이세요? 자, 이렇게 목록이 직접 만들어서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져와 쓰는 방식도 있고. 자, 디자인 보기에 그러면 바운드 열 첫 번째 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열 화면에 보이는 개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죠. 근데 당연히 바운드 열도 하나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기 내용이 뭐고, 목록값만 허용하겠다. 이해로 변경. 이해. 저장. 닫기. 그래서 요 10가지의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중에. 그래서 아마 올해는 요거 안 빠지고 매해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문제가. 뭐 거의 뭐 어쨌든 자주는 아니죠. 자, 그래서 교재 193페이지 펼쳐보실래요? 193페이지. 교재 193페이지. 문제 1번이 테이블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이 디자인 수정, 테이블 디자인 수정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 아니면 지금처럼 조회 속성 문제가 둘 중에 한 개가 나올 겁니다. 지금 거기처럼 쿼리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무조건 이건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조건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1번은 폼 디자인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내용이 나올 거고요. 3번에 1번도 내일 하게 될 보고서 디자인 문제인데, 자, 그 다음 196페이지에 가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시험 문제에 따라서 쿼리가 4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쿼리 문제가 3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소 3개 아니면 4개가 나온다는 거죠. 문제 사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쿼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쿼리가 2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최소 3개가 나오니까 쿼리 정리해 놓은 거 그것만 완벽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조금 길었지만 교수님이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첫날이고요.